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아니, 시즌3 막방이었는데? 아, 시즌3 계속 해야 돼. 아니, 내가 지금 바빠. 야, 공사가 다 망했어, 지금. 아니, 그게 뭐지? 번외 갑시다, 번외. 번외 일부. 번외가 한 몇 번 할 것 같다. 3부까지, 3부까지. 왜냐면 구정 때까지 번외할 것 같다. 아니지? 아니, 그러네. 그러게 하지 말고. 아니, 병신년으로 가자고. 병신년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신년이 될 때 가자고. 병신년, 그치. 병신년 기념, 병신 버전. 병신년 버전, 병신 시리즈로 그냥 쭉 가는 거야. 병신 시리즈. 왜 그게 나쁜 말이야? 그 병신춤 이런 것도 있잖아. 아니,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래. 새해 인사 보면은 본인사진. 항상 그 해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얘기 안 했어요. 아, 그거? 항상 뭐 2015년 무슨 해가 바라였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얘기 안 하더라고. 불공원숭이라고 하면 되잖아. 아, 요번에 저기, 병신년. 일설에 의하면 나는 무슨 거에서 봤는데, 참 얘기는 하고 해야죠. 저, 마이클 이양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김성원입니다. 네, 정수진입니다. 수진 양. 네. 우리 올드한 여자. 올드년. 근데 둘이 계산 봤어? 무슨 뭐, 계산이요? 가입비 냈어? 가입비 안 냈어요. 가입비 안 내고 그냥, 여기 있잖아, 음료수. 음료수잖아요. 음료수 주잖아. 매 회마다 음료수. 매 회마다 음료 제공. 조공. 조공 제공. 이거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아, 그건 그렇고요. 아까, 내 뉴스는 진짜인지 아닌데 그렇게 봤는데, 청와대에서 매년 이게 보낸대요. 뭐지? 선물. 아니, 뭐, 연하장? 연하장? 그런 게 보내는데 매번 이제 작년에가 무슨 년? 을미년. 을미년에 뭐 하는데 올해는 원숭이 해라고 써 있을 때. 아, 원숭이. 그쵸, 원숭이. 그 처음에 그 타이틀이 뭐 그런 식으로 써 있을 때. 아, 그건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렇고. 그 이상하잖아. 왜요? 병신년, 박근혜 신년사. 응. 아니면 박근혜 병신년. 거기까지. 이상하잖아.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니야. 거기까지 그런 얘기 그만하고. 하여튼 저희가 연말에 해갖고 이제 했는데, 병신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4로 하더란 거고, 번외편은 한두 번 정도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로 좀 하겠고요. 연말 연초 같은 2016년 시장이 화려하게 열렸는데, 시장은 화려하지 않고 시장을 한마디로 미친년 날뜨는 그런 시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 각자 연말 연치 어떻게 좀 보냈는지 우리 올드년부터 한번. 올드년? 올드년? 아니, 올드년. 병신년이라고 막 욕하시는 거예요? 올드년 어떻게 지냈어? 아니, 아무리 봐도 이름이 올드해한 거 사실 아니야? 정수진. 왠지 좀 약간. 얼굴은 올드하지 않아요? 얼굴은 이거 올드하지 확실하게, 않아. 얼굴은 올드하든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돼. 얼굴도 댕기다. 댕기다. 그 뭐지? 아니, 댕기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 쓰는 그 샴푸 좋은 거 있는데? 댕기머리. 댕기머리 샴푸고. 좋은 샴푸 많아요. 왜 댕기머리 샴푸 써요? 댕기머리도 좋았던 얘기, 저건 10년 전 얘기야. 그래? 우리 와이프는 올드하다는 얘기예요. 댕기머리를 얘기하면 올드한 사람들. 여라고 아니, 해야지. 내가 김성호 과장이 그런 얘기하면 이해가 가요. 네. 자기는 나랑 같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웃긴 거지, 이 사람아. 50이요? 그럼 50을 바라보는 거지, 이 사람아. 저는 성훈이보다 한 살 많을 뿐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저 신정 세가지고 집에서 그냥 뭐 신정 준비하고 벌써 신정이란 말을 쓰면 올드한 거야. 신정. 이건 옛날 말이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면서 일제시대 그렇게 때. 돼요. 신정은 뭐야, 그럼? 신정을 보냈거든요. 해피 뉴 이어지. 그거 뭐 집에 차례 지내고 성묘 갔다 오고 외갓집 갔다 오고 가족들이랑 보냈어요. 양쪽이 다 그 신정을 수행했고요. 특이한 신문이네. 신식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사상에 재밌어요? 도너츠, 딸기, 와인, 그다음에 활용 점점이 포 하나 올라오고 나머지는 막 다 이렇게 도너츠, 딸기, 와인 그렇게 해서 제사 지냈어요. 고향이 어딘데? 도너츠를 올려? 저는 고향 서울이고 바꿨어요. 신식으로. 부모님은? 부모님은 엄마는 서울, 아버지는 경상북도. 저희 집은 경상북도로 바꾸기 쉽지 않은데.
저희 집은 그 4대부 집안이라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외갓집만 바뀌고 친가는 그대로 제가시네요. 아 그러니까. 외갓집. 4대 우리 5대부 집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우리도 양반집이에요. 알았어요. 너네 6대부 해줄게 6대부. 아니 그거 뭐니? 나도 우리도 양쪽 다 그 친가 외가 다 신경을 쓰거든요. 아 네. 진짜 쓰는데 이제 난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지 어렸을 때는. 근데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장모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왜요? 외놈이나 지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전에는 이제 친정이라는 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외갓집 그쪽에서는 하여튼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요. 우리 김 과장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저는 본가에? 아니요. 자기 집에? 네. 혼자 살았지? 네. 본가만 있었고요. 네. 솔직히 저는 성탄절 때 네. 크리스마스 때도 저희 연휴가 있었잖아요. 좀 4일인가요? 그렇죠. 네. 저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저 이번에 올해 아무것도 안 한 게 성탄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연애한 거 제외하고? 처음으로 연애 대상하고 그런 건 한 번도 안 보고 면박 수련했냐? 벽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만나고 텔레비전 뭐 했다고? 여자를 만났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연애도 안 하고? 그래서 저 올해 시장 좀 생각하느라고 돌을 닦았냐? 미친 엑스레 정말. 아 진짜로 진짜 병신년 새해부터 왜 이래. 과장님 왜 그러세요? 여자도 안 만나고? 제가 요즘에 네.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약간 좀 공황장애 생겼어요. 요즘에 그 정영돈하고 네. 이경규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공항에 가면은 티켓 박스 구매를 못 한다는 그 공황장애. 약간 뭐랄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조금 이제 좀 뭔가 불안한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약간 이제 올해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요. 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전에는 그런 것들 하다가 그냥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너 그게 결혼을 진짜 준비해봐라. 씨발 2번 하는 사람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재혼하는 사람들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 이 짜증나 이거를 힘든 걸 이 힘든 거를 왜 매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 친구 3번 하는 애도 있잖아.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야. 간소하게 할 거야. 나 결혼하는 날 내 친구는 재혼했어. 진짜로. 잘 살았어. 그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습관이야. 그거는 즐기는 거야 이벤트를. 제 중학교 친구도 3번 했어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애는 다 있어? 애 없이? 있지. 첫 번째,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때는 둘 나서 잘 사고 있는데. 그럼 됐지 뭐. 행복하면 된 거야. 행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걔는 금수저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놈의 금수저. 할 때마다 반씩 나눠. 지금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됐지. 그러니까 됐지 뭐. 여튼간에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제가 좀 이제 증권사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도 또 태웠고 네. 좀 제 인생에서도 좀 상당히 좀 뭔가 좀 변곡점이 있었던 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굳이 또 이제는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이제는 다 뭐 하겠어요. 성탄절 연초에 뭐 하냐? 오늘은 시댁, 내일은 친정. 뭐 다 이러니까 굳이 뭐 그런 애들 붙잡아서 불러내가지고서 만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 번인가 저랑 같은 오피스텔 살고 있는 좀 친한 후배가 있는데 여자? 아니요 그 남자인데 이건 남부지검에서 검사 일하고 있는데 걔 만나가지고서 노가리 까고 그냥 저 뭘로 하네 노가리 오랜만에 듣네 노가리. 여긴 다 올드의 사람들이. 그냥 걔랑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서 뭐 그냥 아니 걔가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자기가 사무실 가면 딱 맞겠다. 걔는 이제 검사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변호사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아니 그런 애가 뭘 먹고 살까 걱정을 해. 그게 있죠. 공무원인데 거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니면 다 힘들어 씨발. 걔 조승이야. 조승우 내부자들의 실력은 있어. 실력인데 집이 되게 평범해. 딱 그래서 지금 자기도 그런 생각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장가를 잘 가면 되겠네. 설도 났어? 그래도 설도 안 났어? 그러면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도 안 났으면 안 되는 거래. 내부자들 보니까 그쪽 피곤하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 진짜 내부자들처럼 서울대 출신인데 형 검사는 안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판사는 그런데 검사 쪽은 고대 쪽만 조금 이제 잡아주는 게 있고 서울대 연대 다 자기네도 먹고 하기 힘들대. 역시 고대야.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 최소한
부장 검사는 해고 나와야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미 일반 평검사에서 나오면은 답 안 나오는데 연수원 1등 했으니까 아마 1등 부장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부장까지는 가는데 부장 검사까지 하고 나와서 나와야 중앙지검에 있어? 변호사 해야 먹고 살만한 처음에 첫 부임이 중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 안 가요. 그래서 서울에만 있고 지금도 지금도 형사를 하고서 공안에 했는데 형사 건너뛰고 바로 공안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서 하고서 되게 잘 나가네요. 저번에 잘 꽃보지만 다니는 거네. 근데 이제 자기도 그렇지만은 자기 어느 정도 리미트가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걸 넘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좀 듣다 보니까 지겹다. 아니 뭐했어? 이 교수는. 저요? 겁내 그 제주 갔었다면 제주도. 아니, 놀러 갔는데 와이프 스케줄을 하려면 와이프 스케줄에 맞추려면 빡세. 차 안에서 김밥 먹으면서 페트병에다 오줌 싸가면서 댕겨야 돼. 초치기 하면서. 제주도에서. 네. 이게 스팟을 많이 찍어놨어. 일정의 3분의 2밖에 소화를 못했고 거의 맨날 야근하는 분위기였어요. 거의 나는 맨날 야근이야 이 사람. 애들은 차만 타면은 집에 언제 가냐고 징징대고 가면은 놀아서 신나게 렌트? 놀고. 네. 렌트 뭐 했어? 차가? 렌트 아반떼. 차가 없어갖고 차가 없어서 그것도 다른 그 패키지 상품에서 캔슬된 거 있잖아요. 하루 돈 더 내고 그거 받아갖고 간 거야. K5 이런 거 안 하고? 아니 차가 없었다니까 내가 렌트를 해야지 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없어갖고 제주도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나 왔는데 차가 없다 그래갖고 그 많은 차가 없어. 네, 그 패키지 하나 취소된 거 갖고서 그거 갖고 타고 다녔어요. 선물이 어디 있어? 선물 사와야지. 제주도? 야 제주도가 무슨 제주도가 올드하잖아. 올드. 아니 거기도 면세점 있잖아. 그럼 거기서 초콜릿 먹었다가 나 지금 그 위염 걸렸잖아. 초콜릿을 먹었는데 아줌마 서비스로 줬어. 뭐 서비스로 줬는데 그거 먹고서 소화가 안 돼갖고 지금 3일째 고생하고 있어. 그래요? 네. 아직도? 네. 다들 좋은 했는데 저도 출장 갔다 저는 출장 갔다 어디로 출장이 무슨 출장이야. 놀러 갔다 오셨잖아요. 출장. 내 형님을 보면서 출장은 딱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생각해봤던 나는 이런 거 센스 있게 딱 갖고 오는 올드한 여자 갖다 주는 맞아, 너무 좋아. 훔쳐왔어요. 시리얼바. 이거 다이어트 되고 감사합니다. 근데 딱 이런 거 딱 갖고 오잖아 벌써 나는. 이건 식전에 먹는 거예요? 식후에 먹는 거예요? 밥 대신 먹는데 대부분이 밥도 먹고 이것도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시리얼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추럴 밥 대신에 먹어야 되는데 밥도 먹고 이것도 먹으면 그만큼 살쪄. 내가 물어보자. 식전에 먹는 거예요? 식후에 먹는 거예요? 식후 입가심으로. 이거 이거 안 주는데 주머니 있어갖고 주는데 이거 따라 줄게. 이거 오리지널 판이다. 홀스 이런 것도. 이것도 국내에서 파는 홀스 아니야. 외국판. 물 건너온 뭐라 그러지? 사제? 미제. 근데 내가 이번에 아까 우리 촬영팀 방송에서 벌써 얘기했는데 저는 놀러 가고 출장 가더라도 뭔가 가져오잖아. 네. 느낌을 가져오는데 깜짝 놀란 거나 많고 있다. 기억나는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건 떠나서 내가 12월 30일 날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얘기 주시랑 상관없이 제가 항상 운이 좋다는 걸 얘기하면 12월 31일 날 뉴스에 났어. 난 사실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 얘기하더라고 갑자기. 네? 캐나다 웬만한 전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오로라를 본다는 거 봤네? 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 갑자기 위가 하늘이 울긋불긋한데. 나는 아까 그 방송에서 그 얘기하길래 오로라를 종목 오로라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나 더 웃긴 건 난 종목 오로라가 있는 걸 몰랐네. 못 알아서 이게 뭔 소리나 해갖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 근데 기가 막힌 거 많이 느꼈고 뭐 주시장 관련돼서는 이따가 기회 봐서 또 그 느낀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2016년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어려운 구간 갖고 있는데 우리 정수진 대리 맞죠? 네. 정수진 대리 의원은 요즘 최근에 시장 특징 어떤 느낌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 좀 저는 매매를 약간 쉬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쉰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조금씩 했었어요. 오래 못 다니려잖아. 아니야, 금수저지. 금수저? 약정에 구애를 받지 않는 금수저. 내가 언제 대표이사를 사퇴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네. 요즘에는 근데 시장이 좀 힘들고 변동성도 많고 어제부터 뭐 블랙 먼데이라고 했잖아요. 네. 해외장이나 그런 것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업계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 좀 요즘에는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저번보다 더 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기회를 보고 있다가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오히려 주도주나 섹터를 좀 공부를 하고 좀 나중에 좀 다시 좀 괜찮아질 때 매매를 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성관 장.
뭔가 표정이 심상치 않다 저거. 시장 수익률 12월 달이죠. 12월 달 시장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이 한 3에서 5% 정도 나는 계좌가 정말 잘한 계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거라고 느끼면서도 그 개인이다 사람이다 보니까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건 맞는데 지금 OLED랑 그 2차 전지가 좀 셌잖아요. 10여 년 동안.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항상 그렇죠. 잘 올라가는 것 같은 사람 별로 없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올해 하반기에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한미약품 바이로메드로 먹고 2015년 하반기에 베스트 케이스요. 팔고 2차 전지 올해 갈아탔으면 최고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한 사람은 못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항상 그렇지만 종목을 우리가 편입할 때는 나름의 펀더멘탈과 어떤 컨빅션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컨빅션이 강한 사람이 그걸 고점에서 그걸 매도친다? 절대 생각 못할 일이에요. 그것도 어렵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뭐냐면은 제약바이오를 먹은 사람이 있고 2차 전지에 올리드를 기다렸다가 그걸 끝까지 CS나 그거 가지고서 먹은 사람이 있고 그 종목을 가지고서 먹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 두 개를 먹지 못했다라면 나머지 섹터에서는 별 재미를 못 본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중소형주 섹터 쪽에서 그렇고요. 대형주 섹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요. 지금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두산 인프라코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결국 밀고 내려가잖아요 지금.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대형주가 점점 안 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종목들이 한번 수급이 쏠리다 보면은 이번에 OLED가 한 2달인가요? 한 달, 2달 만에 더블이 났어요. 네. 비아트론 더블 났고 AP 시스템 더블 났어요. 지금 이게 트렌드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할 거냐는 질문은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11월하고 12월 달에 전기차랑 OLED에 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가 더블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오늘 플러스 났고 코스닥도 올라섰어요. 그리고 코스닥 쪽이 오늘 중국이 장중에 마이너스 3%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0.9까지 올라갔던 가장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가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올라간 게 아니라 근데 컴투스 같은 종목도 이제는 바닥을 잡고 있고요. 지금 말해서 이제는 종목들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안에서도 주도 업종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약바이오가 좀 주도 업종이 되면서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1월 달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12월 달, 11월 달 하반기 때 조금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고 그리고 근데 1월 달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까지 좀 막 짜증나는 매매, 어려웠던 매매를 했었다라면은 12월, 1월부터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형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형주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한미약품이 그 임성기 회장이 주식을 나눠줬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주식을 나눠줘서 인당 4천만 원씩 가져가는데 한쪽에서는 신입사도 정리해고를 하잖아요. 극명하게 내년에 시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장. 올해 시장이죠. 그래서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화장품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201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2014년에 컴투스가 이번 중소형 장세를 끌어올렸어요. 널별로 때. 그렇죠. 컴투스, 이오테크닉스로 시작한 2014년 장이 2015년에 제약바이오가 한번 보여줬었고 2015년 하반기에 올리 전기차가 나왔었고 내년에는 이 모든 섹터가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2014년에 좀 어려웠던 구간이었다라면 하반기 때
2015년에는 그래도 조금 이런 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네. 뭐 그 안에서 수익률의 격차는 있겠지만은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올 상반기, 저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반기는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뭐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여기서 광고 한번 들어가야겠네. 여의도 오셔갖고 네. 메리츠 종금증권 네네. 그 뭐지 여의도 뭐 금융센터인데 이제 우리 김성훈 과장 얘기하지 말고 우리 늙은 여자 한번 소개해보자고. 정수진 대리 좀 찾아줘야 돼. 정수진 대리 여기 그 회사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회사 전화번호 연락하려면 제 핸드폰 번호로 하시면 되는데 핸드- 주소 번호 몰라요? 핸드폰으로 그렇고 회사 번호 몰라? 회사 번호 몰라요. 명함 있을 거 아니야. 명함 없잖아요.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아 영업을 도와주려 해도 도움을 받질 않네 이 여자가. 도움을 딱 주면은 어시스트를 하면은 그 발로 뻥 하고 있어. 거의 뭐 영업계의 저기 그 누구야? 네. 그 우리 이 교수는 뭐요? 시장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시장 전반적 이슈나 이런 거. 시장 겁내 어려워. 응. 시장 겁내 어려워. 왜 또 자꾸 어렵다고만 그러지? 왜냐면 네, 네. 시장이 이게 네. 오히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네.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이 손실이 가중되는 시장. 머물 그 자꾸 들어하려니. 이제 모르는 사람 그 차라리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네. 버티는, 오케이. 모르는 버티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 그냥 어디서 이제 주워 들어갔고 제대로 된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쌀뜨는 이런 거. 시장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수익이 나는 시장인데 네. 이제 개인 초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주 주워 들어가고 하면은 손실 가중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종목을 갖고 버티면은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지금 사태 갖고 샀다 팔았다 이러다 보면은 매매하다가 손실이 가중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오히려 그래서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손실이 가중되는 시장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시장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는데 그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시장이 이제 오히려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전개가 될 가능성, 어렵다라고 전개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만간에 또 마무리 짓고 또 1월 달에 또 이제 1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어제 하루 내리니까 뭐 1월 효과는 물 건너 갔고 뭐 시장이 뭐 급락 나오네 뭐 난리를 치더라고 어저께 방송 같은 데서 반대하겠는데? 반대하겠는데? 그런 게 없으면 시장이 아니죠. 주시장이. 그거 싫으면 뭐 채권 사면 되지 뭐. 그렇죠. 1년에 2% 받으면 하면서. 좋은 거 많잖아요. 네.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그 주식에 궁금하신 분,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 펀드건 그 본인의 어떻게 관심 있으신 분, 주식을 하려는데 도저히 혼자 안 된다. 아무리 봐도 이런 거 있거든요. 삼성이건 키움 해봤더니 안 된다. 그럼 계좌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한번 옮겨보는 거죠. 그리고 전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네. 진짜로요. 고객도 생판 모르는 고객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소개받고는 잘 안 돼요. 뭔가 그래서 진짜예요 그건요. 전화번호 알려드리는데요. 여의도 있는 메리츠 종금 6098에 6841 맞죠? 네. 02에 6098에 6841에서 우리 약간 늙었지만 아니 늙었다는 게 이름이 늙은 거예요. 인물 자체는 세련됐죠. 감사합니다. 네, 세련됐죠. 나름 이제 뭔가 서울이 여자라는데 서울 냄새는 지금 약간은 덜 나. 약간은 컨츄리틱해. 근데 이름은 그래도 도회적인 느낌이지. 시골이지만 도회적인 느낌이 약간 살아있고, 다음에 이름 자체는 이건 주관적이잖아. 이름 자체가 올드거든. 수진. 깜빡하고 말 못하겠어요. 뭐야? 좀 있으면 대선이 있고 그렇잖아요. 대선이 뭐야? 4월에. 아,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나가야 되는데. 연락이 없네, 이것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정당에 가입을 안 했잖아. 당원을 안 했잖아. 그래서 대선이 있고 선거철이 있고 그러면 요즘 테마주들이 또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매매 잘못하면 이렇게 꼬꾸라지기 좀 쉽다고 하더라고요. 코에 깨이면 몇 년씩 막 매매 못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아까 얘기를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뭔가 돈 되는 얘기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 교수 그 중국은 어떻게 돼요? 중국이란 거는 외국인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 좀 해줘봐. 다 땡겼어요. 약보까지. 약보까지? 거까지 얘기해줘봐. 이 교수. 중국이 이제 그 변동성이 나온 이유가 첫 번째 PMI 안 좋다고 한 건데 그럼 뭐 새로운 일도 아니고 10개월 연속인데 뭐 10번째라 10이라 기념으로 빠진 거야? 그 의미 없는 얘기고. 플러스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아니 50m를 10번 연속으로 지금 이하로 내려왔다고 그 차이신 PMI가 네. 그것도 오바 그거 갖고 이제 시장 내렸다고 하는 건 오바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그 대주주 물량 그 1월 8일 날 네. 매도 금지 제한 그 해제한다는 것 때문에 나왔는데 네. 그것도 이제 연기된다고 네.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 이슈도 시장에서 별다른 악영향이 아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저께 이제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거기서 나온 건데 시진핑이가 그 시진핑 주석이 네. 그 구조개혁에 대한 쪽에 좀 더 박차를 가야 된다. 경기 부양이나 이런 쪽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갖고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정책적 불확실성.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오바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네. 이번 그 경제공작 K의 그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은 적극적 재정 확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요. 적극적 재정 확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재정 적자에 대한 쪽을 확대시켜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중국에서? 대국을 무시하는 거지,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저께 시장에 대한 쪽은 중국 시장도 안 좋았고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제 중동 효과.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제 전쟁 날까봐. 근데 이제 요 중동 쪽은 저도 그냥 전면전 생각만 했었는데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면전이 나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전면전을 하게 되는 경우.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전면전이 아니고 대리전을 하는 경우, 예멘에서 이제 대리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석유를 지금 돈 없어갖고 갖다 판다며 자산들, 해외 자산들. 네. 근데 뭐 전쟁할 돈이 어디 있어?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대리전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10불 때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슈가 겹치면서 어저께 이제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뭐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까지 다 유럽 뭐 미국까지 다 빠졌는데 중동에서 전쟁 가능성이 과연 그렇게 높을까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높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높을까라고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자산 팔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하고 앉았어. 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좋아하지만 항상 돈이 필요해. 알라신도 마찬가지거든. 항상 돈이 필요해. 뭔가에 돈이 필요하거든. 전쟁을 하려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돈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권을 놓고 싸우는 거라면은 뭐 그게 어느 정도 어글이 되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네. 전쟁에 대한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 또 오히려 마지막에 죽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란은 금수 조치가 지금 몇 년 만에 해제되는 거예요. 20년이죠. 뭐. 20년 만에 금수 조치가 해제되는 건데 네. 이 상황에서 굳이 전쟁까지 일으켜갖고 유가를 대리전을 하면서 유가를 급락을 시킨다? 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란이 나중에 한 수 접고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전쟁하더라도 한 수를 지금은 접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상당히 좀 우려감에 대한 쪽을 반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시장 자체 결론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거의 똑같은 돈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굳이 얘기하면 대한민국 주식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떠나서 글로벌 시장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 같고요. 그럼 시장 자체 대응이 어렵냐는 거는 저는 그게 또 완전히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시장이 어렵다, 그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려운 건 아니라고 있어요. 다만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지금도 돈 벌 주식은 넘쳐난다고 있어요. 근데 넘쳐나는 게 정말 말은 표현 지났지만 뭐 예전에는 200개 있으면 작년 봄은 뭐 500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한 300개 줄었다가 지금 200개 줄쯤 돼 있지만 올라가는 걸 찾는 거가 그렇게 뭐 불가능한 거냐 라는 생각 같고요.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10개는 확 불러줘요. 근데 10개 불러주면 저는 한 4개는 오를 것 같은데요. 6개 떨어지고. 근데 4개가 많이 오르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많이 대박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박 오를 건 여전히 많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전 출장 가는 이유가 이제 LA 이번에도 LA에서 저 갔다 왔었는데요. LA 가는 이걸 친구 한 2명 있어서 가요. 주식하는 애 때문에. 가서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한 5개 불러주고 갔어요. 근데 지난 여름에 제가 몇 개 불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4개인가 5개 했는데 그 중에 또 2개는 안 됐는데 3개가 대박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거가 이제 아마존 그때 얘기해줬고요. 그때도 제가 세일즈포스 딱 그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고맙다고 밥 먹고 초대해서 밥 먹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땐 비행기 표 사줘서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잘만 생각하면 어렵진 않다. 그렇죠. 욕먹을 수는 있으나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 더 솔직히 하면 한 달만 일찍 세상이 돌아갈 것만 보면 좀 너무나 쉬워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이 녹음을 통해나 방송을 통해서 제가 10월부터 11월 초 때 얘기 많이 스타워즈 엄청 얘기했잖아요. 지금 스타워즈 난리 났거든 한마디로. 맞아요. 그리고 12월부터는 제가 CS 얘기 엄청 얘기했죠. 요즘 뉴스만 틀면 다 카카카 하죠. 스마트 카카카하고 스마트 홈 얘기하고 그 VR 얘기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보면 뻔한 거죠. 그런데 보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전 쉽게 그런 흐름이 바뀌겠네요. 디트로이트 모터쇼 가거든요, 애들이요. 끝나는 애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야? 가고. 그다음에 우리 그 손대창이가 그 하는 래프 있죠. 그래서 네. 그것만 해갖고 우리 손대상이라는 친구 잘 모르는 분이 있을 텐데 이 친구는 저희 키움증권에서 12월 마지막 날 방송인가? 여러분들 그 VOD 찾아보시면 다 나올 텐데 그 친구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각종 캘린더 딱 정리해놨잖아요. 그거 뭐 거기다 이제 그 친구 아마 해외 것만 했죠. 해외 것만 했으니까 국내 일정 이런 거죠. 그리고 앞서 그 위험하다고 했죠. 저도 그런 그런 거 아주 싫어하지만 정치 분명히 하나의 이슈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욕 먹었지만 그런 거 얘기했죠. 비옥수 얘기했잖아요. 네. 비옥수. 그거 안 떨어지고 있죠 지금 저거. 네? 오늘은 떨어진 거죠. 제가 보니까 추세가 좀 살아있더라고 아직요. 이 아사라판에. 네? 또 어려운 주식이요. 아니 어려운 주식이죠. 그 펀더멘털이 이렇게 있지만 대통령께서 어제도 또 말씀하셨대. 오개법인가 민생 관련 오개법인가 뭐 하라고. 저는 그래요. 저는 그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경우를 보면 제가 나름 딱 부러져 정착했지 않습니까? 전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통과될 때면 저 그것 때문에 살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통과된 날 팔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그런 정치적 스케줄도 좀 보시고 그리고 그런 해외적인 이슈 그런 거 보시면 저는 외람되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시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느낀 거가 아까 우리 이성훈 교수랑은 얘기 몇 번 했는데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상당히 어렵다고 있어요. 자동차.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 판매 대수 줄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도 잘 풀리고 미국은 올해 사상 최대 판매가 나고 가거든요. 작년 대비도 최소한 4에서 6% 정도 더 판매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판매의 질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60개월에서 70개월을 리스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쁘다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6, 7년도 많이 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웬만한 차 7, 8년 타도 정말 회사 다닌 법인 차를 이렇게 많이 바꾸죠. 뭐 개인들은 자기가 돈이 엄청 많아서 사치하는 사람 아니면 7, 8년 타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 갔다고 이성 차 몇 년 됐어요? 4년. 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모품 정도 갈면 그 문제 없어요. 그 자기 차는 얼마 됐어? 4년 됐죠? 그 문제 있어? 지금은 문제 있어서 타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더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이런 거죠. 새 차 타고 싶은 거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그 외국 자주 가잖아요. 솔직히요. 이번에 보면 깜짝 놀란 게 공유경제가 정말 무섭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는데 제가 왜 느꼈냐면 그 작년 말에 12월 20 며칠 날 구글과 저기 포드가 손을 합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카 시장에 같이 해갖고 무인 자동차 같이 하고 그런 거. 그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네. 저희도 한번 얘기해드렸고요. 했는데요. 오늘 저희 날짜 1월 5일인데요. 오늘 1월 아침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미국에 있었던 소식의 절대 다수는 뭐냐면 중국발 급락. 그거 갖고 이제 각종 그런 탑뉴스가 나오는데요. 물론 미국도 탑뉴스인데 오늘도 아마 우리 경제뉴스에 조금씩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두 번째 탑뉴스가 GM이죠, GM. GM이 리프트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우버 같은 회사거든요. 우버는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가용 공유하는 거. 근데 리프트란 경쟁 회사인데 리프트에 이번에 5억 달러 투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를 잘 안 하는 거 이제. 그게 보면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족들도 많으니까 당연히 조금 우리나라 웬만한 거 다 세컨드 카 다 돼 있잖아. 두 차 부인들이 다 있는데요. 딱 그 대표적인 거가 이제 집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카죠. 소카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집카, 유럽에는 집카가 있고요. 또 카투고 그런 게 있어요. 카투고. CAR 그리고 2는 2를 쓴다. 숫자 2. 그리고 GO 쓰는데 그거는 주인이
벤츠에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마트 아시죠? 스마트. 네. 조그만 2인승. 근데 그게 대부분이고 그 B3라 그래갖고 이제 약간 작은 SUV 조그만 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조그마한데 그거에 대한 시간 단위예요. 1분 단위. 그 계산은 1분 단위도 있고 1시간 단위도 있고 거리 단위 있는데요. 그 운행비용가 택시보다 좀 싸요. 네. 그런 서비스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시애틀 가고 LA 가고 밴쿠버를 갔는데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걸 저는 서비스를 안 해보고 뭔지는 알거든요. 저는 집카를 한번 써봤는데 특정 지역에 다운타운이건 어디건 특정 지역에 자기가 차를 쓴다면 걷다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늘어난 거가 다운타운은 그런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다운타운은 공용 주차장에 다 걷다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집들 있잖아요. 그걸 레지던스 에리어라는데 거기는 아무데나 세면 돼요. 딱 찌끈집 않은 데 있죠. 아무나 다 있으면 되고 심지어는 길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1시간 세워도 되고 2시간 세워도 되는 거 있는데 도시마다 틀려. 제가 어제 다 확인해 봤어요. 어떤 도시 가면 2시간 이하짜리 세워도 되고요. 어떤 데는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특정 동네는 그 우리나라도 그거 있죠. 거주자 우선 구역이라 그거 막혀 있는 데만 있잖아요. 심지어는 거기 세워도 돼요. 세워도 자기 집에 가면 돼요. 집이 그 동네라면 거기다 집 앞에 세우면 집에 들어가면 돼요, 자기. 그래갖고 그게 여러분들도 집투카가 좀 깜짝 놀랐는데 집투나 그 카투고가 이거가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갖고요. 뭐 LA나 시애틀이면 어디 그 도시 딱 들어가면요. 지금 차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요. 얼마나 많은지 보여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게 바뀌고 리프트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있죠. 자기가 기존에 우리 이선 교수가 얘기했던 그 모터 그 뭐라 그래 엔진의 시대 있잖아요. 엔진의 시대. 엔진의 그 소위 얘기해서 내연기관을 하면서 자기가 100을 벌었다 그러면 100을 더 놔야 때문에 그게 전기차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가치가 이미 딴 애한테 뺏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삼성 S대에는 LG화학이 올라간 만큼 현대자동차의 부는 떨어질 거라고요. 현대자동차 전체 시가 밸류는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플러스 이런 공유경제 이런 거가 되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서 100대가 필요한 놈들이 지금 제가 오늘 다 확인했어요. 카투고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면 주요 그 광고 문구 중에 하나가 세컨드카를 왜 사세요? 이런 게 딱 떠요.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거리가 줄어드는 세상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시대 상황이 많이 푹푹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자꾸 저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나라 보면 쏘카인데요. 쏘카를 많이 아직 안 쓰잖아요, 지금. 네, 많이 안 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렌트카라 이런 것들이. 쏘카가 우리나라가 크게 분명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대차가 앞으로 얼마나 더 팔릴지 많이도 팔리겠지만 현대차의 부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남한테 뺏기는 거가 저 여태까지 LG화학이랑 삼성 SDI만 뺏긴 줄 알았던데 그런 공유경제에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눈물을 겨루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CNN이나 뭐 CNBC, 블룸버그 이런 데 보면요. GM이 왜 리프트에 5억 달러 투자한 걸 다 특집으로 다룬다 지금. 그래서 그게 새로운 어떤 시대 상황, 시대 정신의 정말 무서운 판이죠. 그래서 하여튼 수많은 변화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보면 리프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리프트나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쪽에 막 돈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10년 전이 뭐야? 20년이냐? 구경제가 아니라 신경제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계속 찾는 게 그 우연히 보면 그게 우리 김성원 과장이 좋아하는 바이오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컨텐츠일 수도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컴투스 같은 게임 업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2016년은 제가 요번에 느낀 거가 왔다 갔다 출장하면서 느낀 거가 제가 놀러 다니지만 출장에 그런 거 많이 전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2016년 16년 경제는 파괴 경제부터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 기존의 생각을 파괴하면 주식이 보이고 돈은 부진장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올해도 관련된 걸 잘 찍기만 하면 찍는 게 문제인데 10배, 20배짜리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조그만 차들 있잖아요. 조그만 차들.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정말 조그만 것처럼 잘 만들어갖고 그 스마트 아시죠? 스마트가 하는 건데요.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 같은 걸 현대차가 제대로 만들어갖고 하면 지금 엄청 많이 팔릴 수도 있죠. 머리 잡아갖고. 아니면 그런 거 직접 해도 되는 거죠, 뭐. 네. 현대가 그런 거, 현대 뭐, 카이 갖고 전세 그런 공경제형을 해갖고 비즈니스 해도 되는 거고. 누가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현대차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현대차가 뭐하러 그런 거 하냐 하면 욕먹죠. 왜 다임러 벤츠가 그 저거잖아요. 그 벤츠 회사잖아요. 다임러가 왜 해? 그냥 다임러 그거 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저는 생각했다는 것들을 다 종목으로 하나씩 간단히 한번 들어가죠. 첫날이니까. 우리 올드 이름만 올드라면 정수진 대리.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이번에는. 공부. 네. 제가 이번에 좀 추천은 아니고 그냥 제가 요즘 공부하는 종목인데요. 바이오랜드라고요. 네. 이게 그 바이오랜드 아니야? 바이오랜드. 바이오랜드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올드하니까 발음도 안 되네. 바이오랜드인데 이게 그 대주주에는 SK가 대주주를 SK케미칼은 23.9%? 그 정도 대주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이게 또 회사가 좋은 게 화장품 원료, 그다음에 기능성 식품 원료, 의약품 원료, 뭐 의료기기, 그다음 마스크팩.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돈 되는 건 다 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돈 되는 거 다 하다 보니까 내년에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작년부터 그 중국 쪽에 그 신규 공장도 오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4년이니까 재작년에 오픈했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제품이나 그런 거를 양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수요가 올해부터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바이오랜드가 좀 괜찮아 보여요. 네. 김성호 과장은? 순서가 이제 제약바이오로 다시 한번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약바이오로 한다면은 에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탑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종목도 있어요. 제가 한경에서 얘기했지만 한올바이오뿐만한 종목도 있고,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도 있고, 바이로메드 이렇게 그리고 한약품, 셀트리온 이 5개를 전 탑픽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다 해도 뭘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단은 에로 있겠던 규모 자체가 가장 기대가 큰 거는 바이로메드거든요. 그래서 바이로메드를 갖다가 에로가 되든 간에 일단은 얘는 진짜 한번 끝을 한번 봐야 되는 주식이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로메드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끝을 본다는 건 잘 되거나 혹은 아니거나인 거예요, 과장님? 잘 되거나 혹은 아닌 거나인 거예요? 아니죠. 왜냐면은 어차피 삼상이 들었는데 삼상을 진행하는 때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어요, 에로를.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에로를 하되 에로의 규모겠죠. 규모를 보고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로의 규모와 그리고 바이오메드는 VM20이랑 두 개 파이프라인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 그걸 줘버리고 나서 끝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바이오메드 입장에서는 그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러닝 개런티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계속적으로 회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명히 좀 옵션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기자. 나는 할 게 진짜 없는데. 요즘에 시장에서 종목들이 들어가기가 무서워갖고. 아니 뭔가 쏘시면 해? 안전빵으로 좀 보려면. 안전빵으로 좀 보려면은 그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거. 지금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이제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리스크가 대부분 이제 그 셀트리온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게 유통이 될 거냐, 램시마 유통이 될 거냐인데 이제 이게 거의 임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램시마에 대한 판매 승인이 다 나올 것 같고 판매가 개시될 것 같아요. 늦어도 올해 상반기. 빠르면은 한 2월달.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 레미케이드 시장이 5조 원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5조짜리 시장에 이 램시마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고 셀트리온 하게 되면 공매도에 엄청 시달렸었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회계 이슈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자금 조달하면서 이 회계 이슈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지고 회계 이슈에 대한 쪽도 벗어나고 실적 베이스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바이오 주식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셀트리온 이런 쪽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안전빵에 가까운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망스러운데? 대표님은요? 내가 사업을 차려야 되네. 근데 사업체가 어디 있어? 순교지 사업체? 대표라는 대표? 여기. 대표 연예인. 소속사? 대표 연예인. 소속사 연예인? 소속사 대표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요? 그래. 저도 하나 할까? 예. 저는 정말 듣보잡 하나 보니까 듣보잡? 듣보? 진짜 듣보잡. 그런 게 좋아요. 네. 듣보잡인데 아마 이승훈 교수도 처음 들었을걸? 뭔데요? 말지도 모르지. 아니 공부하는 증권인이니까 NS 알아? NS 알죠. 어떻게 알아? NS 신규 상장주 아니에요? 응. 들어봤어? 알고 있어요. 예.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 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NS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신규 상장주는 그래도 안 해도 늘 보고 있지. 그래요? 코드 보면 217820이거든요. NS인데 NS. 한국말로 NS 치셔야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연말에 상장했죠. 12월 7일에 상장했는데 공모가 8,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2차 전지 시장인 뉴페이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탐방 왔다는 내가 또 들었거든. 근데 강출하더라고. 강출하는데 이게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항상 보면 늘 얘기하지만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파이프라인이 보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LG화학이랑 삼성 SDI잖아요.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정도인데요. 그거 갖고 하면 얘기 안 되죠. 물론 이 회사 매출 비중에 68% 정도가 LG화학이에요. 그래서 2차 시스템에 관련된 거 얘네가 뭐 복잡한 얘기하면 생산 공정의 전극 조립 활성화, 디게싱 등 조립 공정과 공정이나 뭐 자동화 설비 전문 제작 공급하는데 경쟁자가 캐논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산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랜드 캐년?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년이요? 짜증나네. 네. 근데 이거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하면 우리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누구랑 얘기를 또 하고 누구랑 이제 매출을 나오냐면 중국이랑 하고 있죠. 중국의 전기차에 관해서 1위 업체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비아디? 2차 전지 쪽에. 비아디가 1위잖아요. 그 전기차고 배터리 있잖아, 배터리. 배터리가 비아디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그 부분을 하는 회사가 이렇다는 게 이게 그 회사 또 이름 들었는데.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왜 안 나오니 이름이? 근데 그 회사인데 이게 위싱인가 뭐라고 얘기하던데. 워싱. 완싱인가 얘는 중국 회사거든요. 알아? 그게 1위 회사예요. 그 부분에서 1위 회사인데 그 회사랑 이제 사업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 또 특징이 뭐냐면 저는 고기 하나 들어갔고요. 이 회사가 이런 회사들은 수주 산업을 하잖아요. 수주 받고 그다음에 매출을 계산하는데 이 회사는 생산하고 이익하고 나서 납품하고 그때부터 이익을 계산하면 그래서 이게 가짜가 없다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진실한 회계를 하고 있다 갖고 이게 신뢰성이 높대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하여튼 2차 전지 쪽에 상당한 실력이 있을 거다 얘기하는데 주가는 보면 좀 올랐어요. 8,000원에서 2만 원에서 뭐 2만 원을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2만 원이면 PR로 보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뭐 16배, 뭐 20배 정도 가까이 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확대에 실질적으로 수혜주는 대한민국 기거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가봐요. 여기도. 회사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차전지 쪽에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가 뭐냐면 뭐야? 지난번에 GM이 컨퍼런스 콜 할 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모르겠는데 2차전지 LG화학으로부터 납품받는 배터리 단가를 공개를 했어요. 145불이다. 이게 앞으로 145불인데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떤 단가냐면
현재 2차 전지 가격 단가의 SDI 거의 절반. 그리고 중국산 제품의 절반도 안 되고 그 제일 좋은 제품군의 3분의 1 가격 수준에서 지금 LG화학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LG화학이 2차 전지 쪽에서 실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몇 년 동안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안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쪽에서 돈 벌어갖고 2차 전지 때 치킨 게임 들어가서 애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LG화학이. 그러니까 자기네 마켓시어 이빨이 늘리겠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소재나 뭐 이런 부품군들도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얘기 2차 전지가. 그래서 당분 내가 보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되게 높은데 그쪽에 매출은 안 나온다. 그쪽에 매출은 나올 수 있어도 실적은 안 나오는 그런 구간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LG화학도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연말이었나? 그때 그 IR 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공장 가동률이 2차 전지가 5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속 공장 돌려갖고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네 단가 낮춰갖고. 그러니까 이게 소재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GM에 145불 공급하면 딴 놈이 GM이 가격을 까버렸는데 딴 놈이 145불 이상 주고 갈라 그러겠어요? 나도 145불을 줘,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게 2차 전지가 지금 보게 되면은 되게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2차 전지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ESS 쪽에서 진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하나 하는 것보다 ESS 그 대용량 전지 하는 게 훨씬 나니까 그런 쪽에 수요가 늘면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전기차 갖고는 그 돈 벌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해드리면 나는데요. 작년에 67% 정도가 LG화학에 비중이었는데요. 지금 완상이 지금 중국의 승용차분이 배터리 1위래요. 점유율 거기서 그래서 매출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보면 2015년에 완상이 52% 늘어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 관련 업체 중에서는 중국 비중이 제일 높다라네. 중국 업체 중에 완상이나 또 하나 또 있네요. 그 중국에 천진 우리가 그 회사네. 천진 그 중국 회사. 그래서 거기에 매출을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하여튼 이쪽에 따른 성장의 수요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으나 제가 여태까지 사람이 또 중요하다고 믿고 있거든. 중국 저는 이 업계에서는요. 이 친구가 된다고 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친구야. 전 이거에. 그래서 제가 그걸로 관심하면 1등으로 바로 오늘 점심 먹어서 만나서 바로 올려놔 버렸어. 그래서 관심법으로. 요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 질문 있어. 아까 내가 방송할 때도 얘기했는데 누리텔레콤 얘기 좀 다시 해줘요. 누리텔레콤. 난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 누리텔레콤 뭐 지난번 방송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 다시 한번 얘기죠. 뭐 다시 언제 또 들어가 솔직히. 누리텔레콤이 뭐라냐면은 정보하는 거거든요. 그 스마트 그리드 쪽과 이제 관련된 쪽을 이제 납품하고 뭐 하고 하는 건데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얘네가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레퍼런스가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누리텔레콤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전력을 갖다 컨트롤하는 거죠. 얼마 보내주고 얼마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력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가로등 같은 것도 선별적으로 다 꺼버리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네 전기세 안 냈네? 야 여기 전기 끊어. 얘네 집만 딱 끊어버리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용량을 갖다 피크치를 이제 계산을 해갖고 뭐 그 스마트 그리드가 많이 깔리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제 전기가 얼마 많이 돌아가는지 어디서 새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도 그런 앱이 딱 깔려 있으면 내가 그 지금 많이 쓰네 어떤 전자제품을 켰을 때 많이 돌아가는지 이런 걸 하고 그거나 아니면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꺼버릴 수 있고. 근데 스마트 그리드에서 누리텔레콤의 가장 큰 단점이 이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노르웨이에 납품하면서 레퍼런스가 생겼고 유럽에다 이제 납품했다라는 선진국에 납품했다는 레퍼런스가 생겼고 가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대박인 게 가나에다 설치하고 매출액이 13%를 전기세의 13%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되면은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갑자기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그 가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쪽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슈가 좀 남아 있긴 한데 이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국내 시장만 보고서 이렇게 그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것들이 덤벼들었다면 누리는 그거에 대한 한계를 해외에서 찾았다는 거, 돌파구에 대한 한계를.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매출을 해외에서 어떻게 끌고 올 거냐.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대한 쪽을 진출한 쪽과 진출하지 못한 쪽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거잖아요. 못한 놈은 갖다 중국한테 팔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중국한테 못 팔리면 걔들은 지질 공사인 거보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중국한테 팔아먹거나 아니면 해외 매출처를 찾은 놈들인데 그런 애들 중심에 대한 쪽에서 누리도 하나의 내년 올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뭐 아니라 AS도 아니라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이 저희가 하여튼 다코스로 얘기 많이 했던 게 J 콘텐츠잖아요. 근데 좋죠. 네, J 콘텐츠는 공시가 나왔잖아요. 지주회사 전환하는 거. 그래서 J 콘텐츠가 공시 사항이 말일날 나왔기 때문에 다코스 인프라에도 올라갔잖아. 그러니까요. 드라마 하우스라든가요. 그리고 메가박스, 한국 멀티플렉스, 호스트 중앙, 중앙일보 문화사업도 5개사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들으시는 분이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거에 관련된 시나리오들이 기사라든가요. 증권사 분석 나와 있으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거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500억 정도? 뭐 그 정도 나올 텐데요. CJ ENM과 CJ CGV 합이 지금 거의 6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뭐 이게 논리적이면 비논리적으로 떠나서 이게 아직 외국인별로 안 사는데 국내 기관 개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아요 지금 이 주식에. 그리고 이것이 잘 쉬운 거는 설명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CJ ENM과 CJ CGV가 하는 일을 이거 하는 거다, 할 거다. 그리고 이 회사가 중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말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해보시면 이게 뭐 당장의 실적보다는 그런 스토리가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호구맹랑한 그런 기사를 한두 달 전에 기사 한번 찾을 겁니다. 이거 기사가 증권사에도 동부증권인가 어디서 한번 이런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잘 찾아보시면 제 콘텐츠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 봅니다. SBS, CNBC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보서 말 많잖아요. SBS, CNBC에서 전명서 씨가 11월 달에 전명서 교수가 전명서 교수가 한 게 있거든요. 방송한 게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성공 경제 중국을 딛고 미래를 보다라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셔라. 그러면은 왜 중국이 지금 6.5%를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켰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병수 교수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거의 뭐 중국 예찬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엄청 똑똑한 분이야. 그거 볼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엄청 똑똑하죠. 중국 쪽에 보면 딴 사람도 훨씬 빨리 중국 쪽에 했고 중국에서 석사도 따고 그랬을 거예요. 박사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도 예전부터 아주 전 첫 직장에 다닐 때 같이 일을 했거든요. 상하이에서. 근데 워낙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하는 게 상당히 깊이가 있고 시장에 대한 이해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볼 테니까 우리 들으시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번외편 일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